네. 그 다음 67번 봅시다. 함수 f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나누기 h 이거가 f 프라임의 마이너스 x죠. 그렇지. f 프라임 마이너스 x가 ln의 절대값 x입니다. 그럼 x 자리에다 마이너스 x 대입할까요? f 프라임의 x가 ln 절대값 마이너스 x니까 절대값 x랑 똑같아요. f 프라임 x ln 절대값 x입니다. 이때 f1이 2 마이너스 1이면 f2는 얼마입니까? 요게 뭐죠? 이렇게 되죠. 저는 뭐 부정적분 이용해서 적분상수 결정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정적분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럼 F1은 주어져 있으니까 F2는 F1에다 이거 더하면 될 거예요. 이 표현 자체도 조금 익숙하셨으면 좋겠어. F를 위치라고 생각하면, 즉 이 물리 운동에서 위치라고 생각하면 이 시각 2에서의 위치가 시각 1에서의 위치에서 요게 F'X 정적분한 거니까 변위죠. 1부터 2까지 변위를 더한 거랑 같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느낌이 좀 그런 식이에요. 네,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F1은 2-1이고요. 자, 이걸 한 이유가 1부터 2까지면 이 절대값이 사라지잖아.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ln x dx고요. 이 숫자는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1이죠. 적분 계산하면 돼요. x ln x 마이너스 x에서 계산하면 되는데 좀 특별한 적분이고 숫자도 외우기 쉬우니까 1부터 2까지 요거 적분하면 요 값이 1 되겠다. 네. 참고로 또 외워두면 괜찮은 게 삼각함수들이죠. sin x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게 되면 요 넓이도 얼마입니까? 1 되죠. 네, 이 정도는 뭐 외워놓고 빠르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숫자 아니니까. 네. 다음 89번 보겠습니다. 가조건에 f-x가 마이너스 fx입니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나 f파이가 0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 조건에 0에서 파이까지 x제곱에 f 프라임 x dx 한 개 마이너스 8파이예요.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x 플러스 코사인 x 곱하기 fx dx를 구하세요입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대칭성이고요. 적분 범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 해봐라는 거겠지. 이게 기함수거든요. 코사인 x는 우함수입니다. 두 개 곱하면 뭐가 되죠? 우함수, 기함수 곱하면 기함수 되죠. 자수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x제곱 곱하기 x하면 x세제곱 되니까 기함수 되겠지. 그러니까 적분하면 어떻게 돼?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구할 방법이 없는 함수인데 왜 fx를 모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요 범위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렇지? 얘는 기함수니까 곱하면 우함수 돼요. 이거는 2배 해주시면 될 거야. 따라서 2배에 0부터 파이까지 x fx dx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x fx는 이걸 부분적분하면 나올 것 같죠? 부분적분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에 fx 0에서 파이 인데 0이에요. f파이 0이니까. 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면 fx고 미분하면 2x 되겠습니다. 그래서 2x fx dx 답 다 나왔네요. 그치? 구하라고 하는 게 딱 여기 있죠.
그래서 부분적분 해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 90번.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안 나온 지 진짜 오래됐습니다. 미적분 원투로 갈리고는 진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태껏 안 나왔으니까 계속 안 나와는 아니겠죠. 네,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 인데 x의 2n승 플러스 코사인 2파이 x x의 2 등비수열의 극한 개념이죠. x 범위에 따라서 나눠주셔야 될 텐데 공비가 x제곱이니까 x제곱이 1보다 클 때 x제곱이 1일 때 x제곱이 1보다 작을 때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x제곱이 1보다 크면 무한대 되니까 x제곱 x의 2n승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1 더하기 0분의 1 더하기 0 되니까 1 될 거고요. x제곱이 1이면 대입하면 되겠죠.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x제곱이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둘 다 1입니다. 그럼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역시 1이에요. 다음 x제곱이 1보다 작으면 얘가 0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남는 게 코사인 2파이 x. 됐죠? 함수가 나왔으면 그 다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마이너스 x부터 2까지 fdt 더하기 2부터 x까지 tfdt. 네, 계산하시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다음 91번. 연속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 만족합니다. 가 네, 우함수 나 주기 2 됐죠? 다음 이제 다 조건 요걸 풀어야 될 텐데 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왠지 이거 쓰일 것 같아요. x 플러스 2의 제곱에 fx dx가 50.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에 fx dx 이게 2의 1합니다. 역시 이거 전개 안 하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x 플러스 2의 제곱을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의 fx 앞에 거랑 마찬가지로 대칭성 이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우함수, 요게 우함수니까 기함수를 곱하면 기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쟤는 사라지고요. 요거 x제곱 더하기 4fx dx는 2배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게 2배 0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4의 fx 얘가 50. 다음 밑에 얘는 다시 대칭성 이용하면 0부터 1까지 x제곱 fx dx가 1 합치면 요렇게 해서 1이니까 2 나누면 이게 25죠. 그러면 4fx dx 값이 25 즉 0부터 1까지 fx dx는 4분의 25 이런 것들까지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아직 잘 모르겠어.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제곱 fx dx입니다. 일단 우함수죠. 2배 0부터 3까지 x제곱 fx dx. 자, 그 다음 범위를 바꿔보면 될 텐데 왜? 0에서 1까지는 우리가 알거든요. 뭐 틀렸어요? 아, 이게 1이잖아. 4분의 24니까 6이죠. 어쩐지 쓰면서도 아닌데 그러는데. 네, 고맙습니다. 0부터 1까지랑 왜 이건 아니까? 두 번째
1부터 3까지 x제곱 fx dx 가면 될 거예요. 여기서 고려대학교 옛날 그 논술 문제에서 제시문에 평행이동이라고 나왔습니다. 정적분의 평행이동. A에서 B까지 fx dx. 자, 함수를 먼저 이동해 볼게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할까? 아무거나? P? 오케이. 그럼 함수가 어떻게 되죠? x-p가 되지. 자,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한 거죠? p만큼 간 거야. 근데 정적분 값이 똑같아지려면 적분 범위도 어떻게 하자?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기자. p만큼 옮기면 a에다가 p를 더해야 돼요? 빼야 됩니까? 더해야 되겠지. 플러스 p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감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해보냐면 이걸 넣어봅니다. 그리고 이걸 넣어봐요. 두 개 어때? 넣었을 때 값이 똑같죠. 이거 대입하면 이거 a죠. 이거 넣으면 뭐가 되지 다시? a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리면 넣어보면 돼요. 넣어보면 플러스 했을 때 같아지면 오케이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 했을 때 같아지면 마이너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환적분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데 대칭이동, 평행이동은 그냥 이동 자체로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얘도 x-t 치환하면 됩니다. 치환하면 딱 바로 나오는데 바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1에서 3 싫어요. 얼마만큼? 주기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주기 2라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2만큼 당기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하겠다는 거죠. 마이너스 2.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3은 1 될 것이고. 자, 마이너스 2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하면 식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x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지. 역시 플러스 2인데 주어진 조건이 fx랑 똑같다며 나에서. 이렇게 쓰는 순간 다 필요 없었어요. 우리가 빨간색으로 막 열심히 계산하는데 실제로는 다 필요 없습니다. 숫자를 이미 다 주신 거야. 이거 줬죠? 여기 있네요. 50. 그 다음 이것도 줬어. 여기 있어요. 2. 이거 두 개 더 하면 답 되겠습니다. 실제로 막 열심히 막 전개도 해보고 뭐 해봤는데 소용없어.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구해놓고 이렇게 우리가 일종의 파트라고 해야 되나? 문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찾아놓고 그 다음 해결해 가는 게 옳으니까 하는 게 맞아요. 다음 96. 에너지를 좀 아껴야 돼. 살살 가자, 살살. 제가 살살 한다고 여러분들 졸면 안 됩니다. 아까 그 알람 소리 다시 한 번만 좀 흉내 좀 내고. 안 돼. 제 목소리가 그런 달달한 톤이 아니라서. 96번. 와, 진짜 기가 막힌 함수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 표현 자체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적분을 하면 되죠. A부터 B까지 넓이하면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요렇게 돼 있어. A, B, FA, FB 여기가 궁금한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요거를 여기를 i라고 할까요? 아니 여기 j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쪽을 i라고 할게요. j는 역함수 입장에서 저 함수 역함수 할 때 함수와 역함수 관계 축을 바꿔서 생각했었죠. 역함수. 그러니까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으로 두면 역함수, 요게 역함수 그래프가 되고 그 역함수와 FA에서 FB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면적이에요. 그대로 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지. FA에서 FB까지 F 인버스 X dx 되겠습니다. 자, 저걸 A에서 B 가지고 어떻게 함수 F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결론은 A에서 B까지는 X F 프라임 X dx를 하시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적분은 넓이에서 시작한 거죠. 즉 여기서 구분 구적법 한다는 생각으로 조그만한 직사각형의 직사각형 바 먼저 알죠. 막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 길이 밑변이 x죠. 요 높이 뭐죠? y축으로 조금 변하는 양이에요. 조금 자른 양이야. 델타 x, 그거 더 작게 줄여라고 할 때 더 작은 dx라는 표현 씁니다. 근데 y축 변하니까 여기가 뭐다? dy예요. 근데 y가 fx면 dy는 우리 통상 많이 쓰죠, 이거? f 프라임 x dx 쓰시죠. 그럼 이 식이 넓이로 보이시나요? x 곱하기 dy. 범위는 여기에 적분을 x에 대해서 하니까 x범위 쓰셔야 됩니다. a에서 b까지. 그래서 x f 프라임 x는 보면 두 가지가 딱 떠오르시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가 높은 건 부분 적분입니다. 왜? 이게 적분 가능하고 얘는 미분 가능하니까. 다음 두 번째는 방금 이 내용이에요. y축 넓이. 다음 위아래 제가 써놨는데 저게 치환적분하면 연결이 됩니다. 치환 한번 해볼게요. F 인버스 X 돼 있으니까 역함수가 나오면 보통은 안쪽에 있는 X를 FY로 치환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문자를 Y로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 J라는 걸 FA에서 FB까지 F 인버스 Y dy로 일단 바꿀게요. 적분 변수가 X, Y, T, U 뭐 마음껏 써도 똑같죠. 상관없죠. 그래서 Y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Y를 뭐로 치환할까? F, X로 치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분 범위부터 보면 Y가 FA일 때 X는 얼마예요? A죠. Y가 FB일 때 X는 B 되겠고요. F 인버스 Y 대입하면 뭐가 되지? F 인버스 FX니까 X 되죠. 그리고 DY는 F 프라임의 X DX 되겠습니다. 네. 제가 바로 어제인데 대학교에서 논술 해설 강의 하는 거 봤거든요. 필요해서. 이걸 대학 교수님이 그냥 대놓고 쓰시던데요. 치환적분 할 때. 우리 교과서에는 저 표현 없어요. dy는 f'x dx 저런 표현 없죠. dx분의 dy는 f'x 뭐 이런 게 있지. 예, 근데 대놓고 저거 쓰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냥 마음 편하게 씁시다. 혹시 뭐 저게 대해서 뭐 거부감이라든가 저기 거부감 가지시면 안 돼요. 내년에 저거 바로 시작합니다. 미적분학 가면 바로 저거 밑에 디퍼런셜 해놓고 시작해요. 하셔야 돼. 2분
미분입니다. 미분 differential. 네. 우리말은 그냥 미분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는 derivative, differential, differentiation, differentiate 뭐 굉장히 다양한 표현. 특히 대표적으로 찾는 게 derivative랑 differential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derivative는 영어로 도함수고요. differential은 미분입니다. dy 이런 걸 differential이라고 해요. 제발 내년에 저거 하세요. 시험적으로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x 곱하기 f 프라임 x dx 보면 y축 넓이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396번에 디귿 보기 때문인데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1분의 x 4제곱이네요. 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네, 주기가 2다인데 0과 1 사이에서 x 4제곱 플러스 1을 뭐 하죠?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지. 저 위에 있는 거 0과 1 사이에서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저 어떻게 생겼습니까? 1과 마이너스 1에서 뭐 하는 함수예요? 땅 접하는 이빨 함수잖아요. 이빨이라고 이제 이름 바꿨어요. 옛날 W 그랬는데 요새는 학생들이 이런 거 보고 이빨이래요. 쭉 빼면 이거 이빨인가요? 이빨인가? 이빨이라고 합시다. 이빨 함수죠. 0에서 극대 가질 거예요. 그리고 0 대입하면 1입니다. 그리고 극대니까 접선 이렇게 나오고요. 1에서 다시 접해. 그럼 딱 이렇게 돼. 이 분 뭐예요? 뭐 합니까? 증가하죠. 분자는 뭐 하고 있어요? 감소해. 그럼 저 함수는 어떻게 될까? x 값이 커지면 분모는 점점 커져. 다 양수고. 분자는 점점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뭐예요? 증가 감소? 0과 1 사이에서 감소하죠. 뭐 안 해봐도 알 수 있어요. 미분 안 해도 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F0는 1, F1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Y축 대칭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기 제가 감소라고 써놓은 건 구간 0, 1에서입니다. 그래서 함수 fx의 개형을 대충 그릴 수가 있어. 0,1 지나고요. 1,0, 마이너스 1,0 좌우 대칭. 자, 이게 x-1의 제곱을 분자에 가지고 있어요. 완전 제곱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분해도 0 되겠지. 1과 마이너스 1에서 미분계수 0일 거니까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 fx 플러스 2가 fx 나왔으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에서 다시 극대 찍으면서 될 거고 1에서 3에서 극소 그다음에 4에서 극대 5에서 극소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기억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값이 0에서 1까지 4배입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하고 나면 하나, 둘, 셋, 4배 맞죠? 여기서 1까지 4배 맞고요. 다음 니은 1과 2 사이에서 f'x 0보다 크나요? 증가나요? 네, 맞습니다. 다음 마지막 디귿인데 x가 1부터 3까지 x, f 프라임 x인데 여기다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이 절대값을 푸는 거야. 니은에서도 뭘 시켜줬냐면 1부터 2까지 증가니까 양수지 2부터 3까지는 음수야. 그러니까 얘를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범위를 나눈 다음에 절대값 풀고 부분적분 해봐봐. 이게 제일 기본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되겠죠? 그런데 요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절대값이잖아. 근데 x 범위가 1부터 3까지예요. 그 x도 양수죠. 그렇지. 그러니까 1부터 3까지 절대값을 통으로 씌워도 괜찮죠. x 양수니까 나가도 상관없잖아. 그지? 예.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요거가 절대값 없는 상태가 y축 넓이라고 했지만 이건 뭐 양수일 때 얘기고 음수가 되면 정적분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요. 혹은 f'이 감소하면 다시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뭘 해두면 절대값을 씌우면 정말 뭐가 될까 이게?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어떤 넓이입니까? x가 1부터 3까지니까 요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1부터 2까지 가면 요렇게 됩니다. 요거랑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파란색 블럭이에요. 아니 퍼즐입니다. 다음 파란색이랑 대비가 되는 게 노란색이겠죠. 다음 2부터 3까지 가게 되면 곡선이 요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 곡선과 이 노란색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 이렇게 됩니다. 저 두 넓이를 더하세요 인데 뭐 이런 건 잘 하시지. 이 파란색 블럭이 샥 접으면 어떻게 될까? 대칭이니까 요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노란색 더하기 파란색 4. 이거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계산을 안 하고 저 그래프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이 수식이 가지는 의미만 가지고도 지금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자, 첫 번째 설명드렸던 그 풀이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이고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값을 풀고 부분적분을 하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도 있더라는 거죠. 절대값 x, f'x이면 말 그대로 x축으로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입니다. 자, 실제 함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넓이에요. 증가할 때는. 넓이를 s라고 하면 인테그랄 여기 a 이거 b라고 할 때 a에서 b까지 x, f'x, dx 하게 되면 이건 s 넓이 자체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 함수가 이렇게 감소해.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리고 감소할 때 요 넓이를 t라고 하면 요 gx라고 합시다. 그러면 함수 a에서 b까지 x, g'x, dx는 이게 f', g'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됩니다. 마이너스 t 이렇게 돼요. 감소할 때는 넓이에다가 음수 붙여주셔야 돼. 하지만 얘는 뭐가 되어 있으니까 절대값 되어 있으니까 그냥 넓이로 바꿔서 생각하자. 대신 곡선은 구간은 좀 나눠서 자 1396번이었고요. 다음 98번 디귿만 하면 되겠죠. 디귿에서 좌변 넓이입니다. 우변도 뭐라 해야 되죠? 넓이는 넓이랑 비교해야 되겠지. 대소를 비교하겠다고 하면 넓이는 넓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우변이 2분의 b-a 곱하기 fa-fb 직각삼각형의 넓이 보이시죠? 그리고 위에 그래프랑 비교해보면 곡선이 아래로 볼록이니까 정적분이 직각삼각형 혹은 사다리꼴보다 작아요. 그래서 디귿 참 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 1400번 곡선이 가지는 볼록성 그리고 넓이 비교. 볼록성은 대소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볼록성과 대소관계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미분 쪽에서는 기울기 가지고 대소를 합니다.
볼록성과 기울기 대소 비교를 하는데 적분에서는 넓이 가지고 비교해요. 제 견해상은 1399번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좀 다른데 98이나 400이나 1400번이랑은 y는 fx가 2x승 빼기 1 y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겠고요. 0,0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하는 지수함수 되겠습니다. 기억 1부터 0, 0부터 1까지 적분 뭐 하시는 거죠. 다음 니은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fx는 x보다 큽니까? 인데 지수함수에서 여기서 접선 같은 건 좀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y는 x랑 접하죠. 그리고 이게 아래로 볼록이니까 항상 접선보다 위에 있게 돼요. 그리고 접점에서만 만난다. 되죠? 됐지. 그래서 이게 접선이구나. 이게 심플한 함수이다 보니까 이런 건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다음 디귿. 결국 디귿이 문제인데 0에서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5승인가요? 2의 5승 마이너스 1까지 f 인버스 x dx예요. f 인버스 구할 수 있습니다. ln이죠. 뭐 lnx 가지고 만들면 돼요. 하지만 이 상태로 보자고. 네. 이걸 xy 바꾸면 얘가 f 인버스 되죠. 그리고 이 숫자가 1이 아니고 5라고 하면 여기가 뭐가 돼요? 2에 5승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0이에요. 그럼 f 인버스 x를 0부터 2의 5승 빼기 1까지 적분하세요. 요 넓이가 됩니다. 자, 저 넓이는 좌변 보면 더 작아라죠. 이거보다 더 작은 건 요렇게 그으시면 되겠지.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은 넓이가 더 작아요. 그거 맞죠? 다음 우변은 뭐야? 우변 되게 기가 막혀요. 우변은 니은에서 구해놓은 이 y는 x 있습니다. 이거예요. 접선과 둘러싸인 부분 면적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딱 세팅을 해서 준비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함수 y는 fx가 구간 AB에서 아래로 볼록입니다. 증가함수는 상관없어요.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한 4개 정도 대소 비교할 수 있는데 넓이를 제일 큰 건 사다리 꼴 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 정적분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저기다가 무슨 선을 그을까요? 접선을 그어요. 그래서 양 끝에서 하나 그을 수 있고요. 보다 특별한 순간은 중점에서입니다. 가운데 중점 같은 데서 접선을 그어요. 그래서 저런 4개의 도형의 넓이 사이의 대소관계, 수식으로 할 게 아니고 그냥 그림으로 저 이미지로 여러분들 딱 가지고 계시고 문제에 주어진 수식을 보고 이 중에서 이거는 사다리 꼴이네. 정적분이 제일 찾기 쉽습니다. 정적분은 인테그럴 나오니까. 그 다음 요것들이 문제예요. 접선이 제일 찾기가 어려워. 어디서 접선 그을 건데요? 그건 출제자 마음이거든. 여기서 그을 수도 있고 여기서 그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중점에서 그을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개 양쪽 끝 아니면 중점에서 접선 그어서 접선과 x축 넓이, 네, 이게 비교 대상이다라는 걸 먼저 인지한 상태에서 문제를 딱 읽으면, 즉 뭔가 인테그랄이 돼 있고 부등식이 돼 있어. 그때 혹시 이거 그거 아닌가? 사다리꼴 접선 사다리꼴 아닌가? 예.
그래서 그걸 타겟을 정하고 문제를 보면 아, 요거 접선이네 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 이미지 자체를 식은 제가 안 쓰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없고 해서 이미지 자체를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볼록성과 관련돼서 기울기가 참거짓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넓이가 참거짓으로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네. 우리가 비교하는 건 이 정도를 비교한다. 4개 도형. 위로 볼록일 때는 거꾸로겠죠. 접선이 제일 위에 올라갑니다. 아, 1401번이 진짜 기가 막히죠. 기억니은 이것은 저렇게 내야 돼, 진짜. fx가 sin 2분의 x 제곱입니다. 적분이 되려면 앞에 x가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적분을 하래, 디귿에서. 자, 기억 보면 0과 1 사이에서 x제곱에 sin 2분의 x제곱이랑 sin 2분의 x제곱 비교하면 x가 0과 1이니까 1보다 작아서 작은 거 맞죠? 3이고요. 다음 두 번째 코사인 2분의 x제곱 사인과 코사인을 비교하세요 라는 건 그래프 그려봐 일 겁니다.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사인이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이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 4분의 파이에서 대소관계 역전되는데 이 파이 근사값이 3.141592이니까 4분의 파이는 약 4분의 3.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x가 0에서 1까지면 2분의 x제곱 0에서 2분의 1까지거든요. 코사인이 더 크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을 비교하세요 라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기가 막히죠. 이 대소관계가 솔직히 대소관계 찾는 것 중에 진짜 까다로운 건데 이거랑 얘랑 직접 비교가 힘들어요. 직접 비교가 힘들어. 근데 중간에 뭐 했지? 뭘 하나 끼워 넣으면 비교가 돼요. 뭘 끼워 넣는데요? 문제 상황에 맞춰서.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어떤 걸 찾을래? 그러니까 출제를 해야 하나요? 이건 네가 끼워 넣는 것까지 찾아봐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문제에서 주죠 이거는. 그리고 대소관계 이것만 찾을 수 있니? 라고 찾으시면 돼요. 저러면 출제하는 사람이 진짜 힘들어요. 아니면 미리 뭐 하다가 발견한 걸 문제로 만드는 거고. 자, 어쨌든 기억에서 대소관계 다 찾았고요. 다음 니은에서 해보라고 한 이유는 이거예요. f 미분하면 코사인 2분의 x제곱 곱하기 x. 그러니까 x 곱하기 코사인 2분의 x제곱입니다. 한 번 더 미분할게요. 그럼 코사인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사인 2분의 x제곱. 양수. 그렇지, 이게 더 커. 근데 솔직히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보면 기억 그냥 풀고 갈 거야. 다음 니은 가서 볼록성 물었으니까 이게 더 수고하겠죠. 여기까지 와.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이걸 찾으셔야 돼요. 전구를 그리고 싶었어. 아, 기억이다. 이렇게. 기억을 풀면서 아, 이게 뭔가 니은에 쓰이겠는데 이거는 출제자예요. 미리 풀어본 사람이야. 풀 때는 이 순간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아마 이 뭐 도파민이라든가 아드레날린이나 이런 것들이 딱 분비가 되면서 집중력도 올라가고 아니면 너무 흥분하게 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환기를 시킬 수가 있어요. 시험 중간에 이런 거 한번 딱 찾게 되면. 자, fx가 f2'이 양수이므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죠. 오케이. 아래로 볼록이구나. 그러면 fx가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1일 때 사인 2분의 1이고요. 이 정적분 값은 우변에 있는 삼각형보다는 작다라는 게 알 수 있습니다.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 번쯤은 나와 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2010학년도잖아 이게. 지금 여러분들 몇 학년도죠? 몇 학년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죠? 2020이죠. 10주년으로 한번 내주면 좋겠는데. 자, 다음은 계산 잘 하셨고요. 27번까지 쭉 갑니다. 1418번이 저 앞에 탄젠트, 제곱, 세제곱, 4제곱 그거랑 같은 문제죠. 그 이제 정적분으로 바꿔놓으신 거고요. 27번. 그렇지. 일부 선생님께서는 특수치환이라고 부르던가. 정적분에서 주어지는 좀 특별한 건데 아까 제가 했던 거 있죠. 그 대칭이동. 인테그랄 0에서 a까지라고 하겠습니다. fx dx. a는 상수라고 할게요. 어떤 함수를 0부터 a까지 정적분한 거랑 0부터 a까지 이 함수를 가운데 2분의 a에서 이렇게 샥 대칭 이동한 거 정적분한 거는 같다. a가 아니고 a-x, fx, fa-x dx 이거 두 개는 서로 같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게 0a인 경우에는 x 자리에다가 뭘 대입해요? a-x 대입해도 같다. x, a-x 서로 같다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이거는 대칭 이동을 하는 거고요. 대칭성이 들어가면 함수 fx가 x는 a 대칭입니다. 기본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0부터 a까지 아니 2a까지 적분해요. 근데 x는 a 가운데서 좌우 대칭이야. 그러면 0부터 a까지 적분한 거에 몇 배일까? 몇 배죠? 2배겠지. 네. 다음 두 번째 점. 어우, 여기 착해. 적분 안 해도 돼요. 점 A, B 대칭. 그래프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냥 이미지로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것도 괜찮아요. A, B에 대해 대칭인 대표적인 거 아무거나 하나 그려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2A, 2B 되겠지. 그럼 이 넓이 어떻게 될까? 0부터 2a까지 fx dx
이거 하면 여기를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치. 그래서 2a 곱하기 b 이렇게 됩니다. 2ab. 적분 안 해도 돼요. 적분을 못해도 정적분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세 번째는 대칭이동과 대칭성을 좀 결합시키는 건데 지금 이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1427번에 나오는 스타일인데 함수 fx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냥 갑시다. (1 플러스 2에) sin x승 분의 2의 sin x승 분수 함수의 지수 함수의 상가 함수가 합성된 함수예요. 1 플러스 x분의 x에다가 2의 x승 합성하고 그 x에다 다시 sin x 합성해 놓을 거예요. 코사인이라고 사인이라고 해서 코사인이 달라지려나? 달라지. 이렇게 할게요. 죄송해요. 저도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제가 멀쩡한 상태로 떠드는 것 같죠? 예. 근데 주로 이제 분수함수에 지수함수를 합성하면 점대칭성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 보고 찾아라고 시키면 안 돼요. 저 찾는 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주겠지. 문제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딴 식으로 이렇게 잘 출제하신 거예요. 먼저 뭘 줬지? f에 파이 마이너스 x 플러스 fx 해봐봐 줬죠. 그러니까 상수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가 또 뭐 대칭? 그치. 2분의 파이 컴마 2분의 a 대칭. 그러면 b는 a 곱하기 파이 이렇게 되겠죠. 적분 구간은 파이고 높이가 a니까. 되죠. 다음 이걸 풀어가는 다른 방법은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2분의 a파인가? 2분의 a파이죠. 이게 2분의 a 대칭이니까 길이 파이에다가 여기 2분의 a 곱하는 거거든. 다른 방법은 등식의 양변을 뭐 하자? 적분하자예요. 양변을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자. 그리고 정리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얘나 같다 다르다. 이건 대칭성 관계없이 항상 같거든요. 함수의 성질 상관없이. 그렇지. 그래서 이 정적분 값이나 이 정적분 값이 같아요. 이렇게 돼요. (28번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항들은 다음 시간에 봅시다. 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 28번은 좀 정성스럽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만 내고 끝이 아니고 함수를 굉장히 재미있게 주셨습니다. 두 연속함수 fx와 gx에 대해서 g2의 x승 fx g2의 x-1 플러스 5 x가 0에서 1까지
그 1부터 2까지 이렇게 줍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계산을 하는 건 시키는 대로, 즉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하는 것을 하면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면서 답이 나와요. 근데 이 함수에 대한 이해 자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gx가 뭐냐예요. 이렇게 줬는데 나는 gx가 궁금해. gx는 뭐죠? gx가 궁금하면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는 얘를 뭐 해야 된다? 치환하는 거지. 이 x승을 t로 치환해요. 그러면 gt는 이건 뭐가 되죠? x가 뭐니까? lnt잖아. 그럼 집어넣어. f lnt.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함수입니다. 그리고 범위는 이 x승을 t로 치환했으니까 t가 1부터 2까지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건 뭐 하는 거지? 얘 입장에서는 평행이동이거든요. 근데 t로 치환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여기 g 뭐가 되지? 이 x승이 t예요. 그럼 이 x-1승은 2분의 t죠. 네, 2분의 t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t 값의 범위는 x가 1부터 2까지니까 왜 2야? 2죠. 2부터 t 범위는 2의 제곱까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게 그래프로는 어떻게 될까요? 수식으로는 이렇게 썼어요. 구간 함수 주신 거죠. 일단 1부터 2까지는 어떤 함수입니다. f도 모르고 lnt도 모르니까 어쨌든 어떤 함수 있어요. 대충 그려봅시다. 뭐 1,0이고 여기 있다고 칠게요. 여기 0이라 치고 여기 몰라. 얘 뭘까요? 일단 t는 2부터 2제곱까지네요. 2부터 2제곱까지. 여기서 곱하기 얼마 한 거지? 이쪽에서 1로 얼마? 곱하기 2 한 거예요. 이거 뭐 하세요? 예요. g2분의 5를 해라. g2분의 5라니 g2분의 t를 해라. 아, 여기 5인데. 예. 저거 압니다. 예. sin 2분의 x. sin x 어떻게 하는 거예요? sin 2분의 x는 여기가 y축이라고 합시다. sin 2분의 x는 sin x를 어떻게 하는 거죠? 2분의 x면 2분의 1 이렇게 좁히나요? 아니면 2배 잡아 늘리나요? 2배 잡아 늘리죠. 주기를 4파이로 만들잖아. 2배, 2분의 x 하기는 이렇게 2배 잡아 늘리는 거예요. y축을 기준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2분의 5t를 했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몇 배 잡아 늘려라? 2배 잡아 늘려라 해요. 그러니까 얘가 2로 가고 이게 2의 제곱으로 가죠. 2의 제곱으로 잡아 늘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딱 했을 때가. 그 다음 플러스 5는 뭐 하란 얘기죠? 위로 5만큼 들어 올리라는 얘기지. 근데 gx가 문제에서 연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쪽을 0으로 잡았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지 이걸
탁 들어 올렸을 때 연속이 될까? 5라야지. 얘가 위로 5만큼 들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연속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게 y는 gt라는 함수가 돼요. 노란색 이 함수는 모릅니다. flnt라는 함수인데 이건 뭔가 주겠죠, 조건에서. 그러면 실제 이렇게 한 구간에서 함수를 줘요. 그리고 나머지 구간을 이 함수 가지고 채워봐라 입니다. 이건 좀 독특하게 채운 스타일이에요. 뭐 한 거지? 저는 잡아 늘렸어. y축을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잡아 늘린 다음에 평행이동해서 갖다 맞추세요 했습니다. 되시겠죠? 조금 더 쉬운 건 두 번째, 조금 더 쉬운 건 치환입니다. 요거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치환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거 합성함수잖아요. 두 번째 관점은 얘를 합성함수로 보고 그냥 새로운 함수로 보는 거예요. hx라고. hx는 x 입장에서는 0에서 1까지 fx예요. 그럼 여기는 뭐죠? 1부터 2까지는 얘가 뭐죠? h x 빼기 1이죠. 그리고 더하기 5를 하세요입니다. 그러면 y는 h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필기가 지금 되게 엉망인데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잘 맞춰서 좀 써주세요. gx 입장에서는 그래프가 저렇게 나오고 다음 hx 입장에서는 (0과 1) 사이에서 fx입니다. (0에서 1까지) fx 역시 뭐 대충 그릴게요. 그 다음 1에서 2까지는 이거 어떻게 하란 얘기지? 얘를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1만큼 땡기고 위로 5만큼 들어 올려 이렇게죠. 땡기고 들어 올려. 그래서 요 식을 요 곡선을 그대로 땡겨서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그럼 이거 두 개 붙인 전체 함수가 y는 h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학생들한테 설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저도 많이 풀었겠죠. 처음엔 답을 냈겠지. 근데 답을 내면서도 와,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뭐가 남는 거야. 아, 저 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함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뭔 말일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아, 또 다른 게 이 두 가지거든요. 야,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갈 수 있구나. 2014학년도죠. 그렇지. 저거 되고 나니까 2016학년도에 굉장히 어려웠던 평가 문제 있는데 그게 뚜렷하게 선명하게 풀려가더라고. 뭐 저렇게 함수 만들어가는 거 쉽네? 네. 수열에 보면 수열을 정할 때, 수열의 규칙을 정할 때 등차 수열 전체 일관적으로 딱 통용되는 규칙이에요. 등차 수열 규칙이 있어. 등비 수열 이런 규칙이 있죠. 근데 그런 규칙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만들어요. 처음에 하나 이 항이 있어요. 그 다음 항을 여기다가 일단 뭘 해서 새로 만들죠. 그 다음 여기다가 다시 뭐 등차 같은 뭐 하나를 더해가지고 공차라는 걸 더해서 새로운 항을 만들어 갑니다.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해서 그 다음 걸 만들어요. 이렇게 수열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요거는 함수에 대해서 그걸 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표현은 없어. 그런데 요 구간에서는 뭔가 하나를 줘. 네, 뭐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조건 하나 주는 거죠. 근데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 걸 만들어 가라 해요. 요건 심플하죠. 뭐 해라?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라. 그리고 수식의 표현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조금 더 복잡하게 갔지. 뭘 했어요? 잡아 늘렸다. 그 다음 이건 단순히 숫자만 더해놨는데 수열 중에 보면 개차 수열을 여기 있습니다. 이건 딱 등차 느낌이에요. 일정한 숫자를 더해가는 거거든. 근데 개차 수열 가면 여기다가 새로운 식을 줘가지고 다양한 식들을 얹어서 한번 만들어 봐 라는 것까지 지금까지 출제가 하셨어요. 근데 요거는 아직 다른 문제로 나온 적 없으니까 요런 표현까지는 조금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 이건 조금 더 쉬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제 풀이에서는 필요 없어요. hx 묻는 게 아닙니다. gx 물어요. gx. 네. 자, 요걸 아는 상태에서 이 문제의 답을 한번 구해봐 볼게요. 이게 처음 풀 때 이렇게 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식을 보고 지원해 볼까? 오, 이거 잡아 늘린 거네. 그럼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천재입니다, 진짜. 보자마자 함수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와우. 저 완전 잘하는 거예요. 저도 안 됐어요. 저는 그냥 단문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푸시고요. 다음, 지금은 이제 이걸 아는 상태에서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1부터 2제곱까지 gx, dx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1부터 2제곱까지 이 전체 넓이가 주어져 있어요. 다음 두 번째, 뭘 줬나 봤더니 1부터 2까지 값을 구하래. 1부터 2까지의 넓이, 즉 이게 구하는 값입니다. i예요. 자, 가볼게. 여기 i인데 요 그래프가 이 i에 해당하는 요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예요? 가로를 어떻게 한 거지? 몇 배 잡아 늘렸어요? 2배 잡아 늘렸잖아. 그러면 요 토막의 넓이는 i에다가 몇 배 하면 될까? 가로를 이렇게 잡아 늘리면 넓이가 어떻게 될까요? 2배 늘어나겠죠. 그치. 밑변을 이렇게 동통적으로 2배만큼 늘렸더라고 치면 2배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2i가 될 거예요. 근데 위로 5만큼 들어 올렸잖아. 그치. 그러면 요 위에가 2i가 될 거고, 여기는 밑변의 길이가 2제곱 빼기 2, 높이는 5만큼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2제곱 빼기 2제곱 빼기 2 곱하기 5.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공간이 없어서 이쪽에 쓰겠습니다. 저 6, 2제곱 플러스 4라는 값이 우리가 구하는 i 입장에서 보면 i 더하기 옆에 5, 2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i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2 플러스 1에 i라는 게 요거 넘어가면 2제곱 플러스 5, 2 플러스 4고요. 약분이 되네요. 숫자인데. 이 숫자잖아. 근데 약분돼요. 2 플러스 1, 2 플러스 4, 2 플러스 1 약분하면 i는 2 플러스 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28년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만 구간함수에 대해서 새롭게 함수를 만들어가는 방법, 기존에 그 전 구간에 있는 함수를 바탕으로 그 다음 구간을 새로 한번 만들어가 보자. 어떻게 평행 이동을 했습니다. 다음 얘는 확대까지 겸해놨어요. 그러면 구간을 확대하게 되면 이 구간 자체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주시면 돼요. 얼마만큼 확대하나요? 여기 밑에다가 딱 주면 되지. 게다가 이거 확대하면서 연속되기 위해서는 이 뒤에 평행 이동하는 것들이 적절히 딱딱 맞아 떨어져 줘야 될 거야. 네, 고생하셨고요. 과제는 아까 해시태그
했던 거. 그 다음, 그, 복습 모의 다섯 문제밖에 안 되지만, 복습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못 풀어드린 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몇 번까지 푸셨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72번까지 했죠. 여기 최고 난도는 넘어가겠고요. 정적분과 함수 해 오시기를 바래요. 1484번부터 오늘이 3월 30일 도 고3 1484 그리고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적분과 구분구적법 최고 난도는 됐고, 네, 1543까지. 자, 우리 모의고사 좀 풉시다. 네, 해시태그 27문제. 아니야. 100문제도 안 푼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고3인데. (209번이란) 290번부터입니다. 몇 문제 안 되네요. 그럼 이거 끝날 것 같은데? 정적분 활용은 뭐 별거 없잖아요. 지금 여기가 정적분의 꽃이죠. 1484번부터 1543번까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파트. 나머지 정적분의 활용은 네, 넓이 계산하고 부피 계산하는 건 매년 나오는데 점수를 얻는 곳이잖아요. 계산만 잘 하시면 되니까.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혹시 모의고사 필요하신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얘기하시고요. 네. 안녕히들 가십시오.